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최근에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머리도 식힐 겸 소양강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담아본 소양강댐 아름다운 경관도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약 18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많은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병원비와 돌봄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하시던 청소일을 그만두시고 아버지 곁에서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먹고 자면서 돌봄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어머니의 몸과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어머니도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이 번갈아가며 아버지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좀 더 빨리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많이 손발을 주물러 드릴 걸, 좀 더 많이 얼굴을 닦아드릴 걸, 좀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릴 걸, 그리고 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8년이 다 되어 가지만 단 하루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제목을 보고 무언가에 홀린 듯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께 요양원에 모시려 한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 글을 다 읽고 난 후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며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글을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안타까운 상황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은 경기도에 사는 어떤 분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여서 그동안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엄마와 단둘이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에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지만 대신 그곳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요양원은 어떤 곳인가요? 어떤 일상이 흐르는 곳인지, 어떤 물건을 챙겨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모시고자 한다는 말을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편지를 읽는 동안 오래전 아버지 병간호를 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분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까. 끝이 없는 돌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엄마지만 그녀도 사람이기에 이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겠지. 어머니께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런 정도의 말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엄마, 요즘 집에서 생활하는데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엄마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요양원에 모시려고 해요. 엄마, 요양원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놀이도 많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엄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엄마, 내가 자주 찾아뵐게요. 엄마가 혼자라는 느낌 들지 않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하실 것 같나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네요. 요양보호사이자 작가인 이은주님께서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 작가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사력 있고 진심 어린 답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은주 작가님의 답변을 읽어드릴게요.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혼자 돌보는 H씨에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요양원 생활이 궁금하시다고요? 요양원의 아침은 일찍 시작됩니다. 7시에 양치와 세수를 하고 8시쯤 아침 식사를 하지요. 10시에 간식을 드리고 기저귀 케어가 들어갑니다. 12시 점심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또 기저귀 케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욕 준비를 합니다. 요일별로 나누어서 하기도 해요. 4시쯤 간식을 먹고 6시에 저녁을 드시고 기저귀 케어를 합니다. 7시에는 TV를 보시거나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요. 발 마사지기로 마사지를 받기도 하지요.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의 경우에는 요양원으로 봉사로 오는 선생님들과 노래를 부르거나 만들기 등을 하기도 해요. 요양원에 모실 때 필요한 물건이라면 역시 집에서 사용하시던 애착 베개나 무릎 담요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모시는 이유를 어머니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물으셨는데요. 어머니께서 치매로 딸을 잊었더라도 피치 못하게 요양원에 모셔서 제의식이 들더라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치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잘 설명해야 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친절하게 말하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혼인 외동딸이 요양원에 어머니를 두고 가면서 이별할 결심이 서지 않자 어머니 몰래 살짝 돌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이 몹시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제1조선인 양형희 감독의 수프와 이대 올르기에서 감독은 치매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집이 2개지요? 2주 동안 영희가 일하고 올 때까지 혼자 집에 못 있으니까 다른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면 제가 일하고 올게요. 양영희 감독은 엄마를 시설에 모시면서 집에서 보내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하도록 배려하기 위해 또 다른 우리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평소에 애착관계가 돈독하면 분리불안이 없이 어린이집에 적응하듯이 어쩌면 치매인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때 설명하는 동안 따님 자신도 평안을 얻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이 오면 어머니를 만나러 요양원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디 어머니를 버렸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어머니 돌봄을 위해 자기 돌봄의 지혜도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10년, 20년 간병해도 지치지 않아요.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 돌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엄마가 되기 위해 더욱 소중한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돌봄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실현시키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버렸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어머니 돌봄을 위해 자기 돌봄의 지혜도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10년, 20년 간병해도 지치지 않아요.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 돌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자의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